네, 벌써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분기가 또 이렇게 재빨리 마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2분기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PCE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향성 모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8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특히 대장들 그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는 건 다행인데, 아직 그렇다 할 반등 모멘텀이 뿅 하고 들어와 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어수선하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관세 리스크, 후폭풍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7,000달러 위로 올라서서 자리를 잡으려는 이런 힘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61%대 중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25% 영구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4월 3일부터 완화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큰 틀에서 기준점을 세팅을 해서 위험자산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젠트 캐피탈의 제드 엘러브룩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경계하고 있다. 정책보다 더 큰 문제는 끊임없는 말 바꾸기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불안할 수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랬다 저랬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렇게 관세를 또 시원하게 때려 박으면서 갈등을,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동시에 EU와 캐나다가 또 굉장히 거센 반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가 되려고 이러나 그런 우려점을 또 안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8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려는 어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드비어 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 비트코인 지지자죠. 비트코인은 연말에 15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거시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해서 투자자들은 재산을 안전한 피난처로 옮길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취급하고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우호적인 스탠스를 지속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지원할 것이다. 15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 여러 스탠다드 차타들을 비롯한 여러 대형 은행들이 또 전망하고 있는 20만 달러 수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라면 이런 전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9만 달러 아래에 머무르는 이유,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단기 홀더들의 매도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높은 가격대에서 구매한 투자자들로 인해서 매물이 많은 시장 상태가 조성됐다. 단기 보유자들은 올타임 하이 대비 30% 이상 하락한 지금의 상황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단기 홀더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340만 개 정도인데 2018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 때 엄청 많은 매수세가 달라붙었고 그렇게 또 물려버렸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유동성 감소가 제시됐습니다. 온체인 전송 물량이 데일리 기준으로 지금 52억 달러로 하락했는데 역대 최고치 대비 47% 감소한 수치다.
활성 주소수도 2024년 11월 95만 개에서 78만 개로 18%나 감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감소, 빨리 좀 뭔가가 들어와 줘야겠죠. 신규 수요가 빠져 있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신규 투자자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단기와 중기 보유자들 사이의 비용 기준 차이가 감소하면서 순자본 유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네트워크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만한 그런 재료들이 들어와 줘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랜 B, 금과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심각하게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 금은 20조 달러. 비트코인의 희소성, 스탁 투 플로우의 비율을 보면 120년인 반면 금은 60년이다. 시총은 10분의 1인데 희소성 비율을 따지면은 2배라는 거죠. 이걸 좀 말이 어려운데 좀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희소성,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의 희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공급량, 이 스탁을 매년 새로 생산되는 양, 플로우로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유통되는 전체 수량만큼 새롭게 생산하는 데는 120년이 필요한데 금은 60년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추가 공급이 어렵고 희소성도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금보다 2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금의 10%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 심각하게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BP 프랑스가 굉장히 전폭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투자은행이죠. 암호화폐 스타트업 토큰 세일에 주력하는 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9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아닌 토큰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게 특징이고, 특히 프랑스 소재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운데 디파이, 토큰화, 스테이킹, AI 이런 분야를 다루는 곳에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전폭적인데 사실 BP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다가 1억 5천만 유로 이상을 투자한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BP 프랑스의 부사장 멘트인데, 미국이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속도를 고려했을 때 서둘러 이 토큰 투자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에 전 세계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폭적인 움직임이고,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적인 정책 전환이 불러일으킬 파생적인 효과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가속화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 시장에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분석가들 얘기를 좀 보면 먼저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강세 페넌트가 형성됐다. 저항 뚫어내면 목표 가격은 91,4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사실 9만 달러 위에서만 잘 지지를 받아주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한 랠리, 다시 말해서 12만 달러대를 향한 랠리 양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의 전제 조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됐다라는 것을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역시 4시간 차트인데 현재 추세 여전히 좋다. 9만 달러까지는 잘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위로 92,7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기술적으로는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나가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9만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까지의 박스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겠죠. 머진, 비트코인 월간 차트입니다. 좀 길게 봤을 때
더 높은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 다음 올타임 하이에 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과연 당신은 준비가 됐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말까지 20만 달러 전후 가격 형성이 가능할지 괜히 한 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어쨌든 조정 지금 시원하게 겪은 상황이고 5월, 6월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2분기 중후반 이 어느 시점부터는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 주익과 금리 이슈를 통한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예쁜 흐름을 실제로 현실 속에서 구현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26개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소식 어제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주 기금의 최대 1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제까지 26개, 이제 오늘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하원 의원 조던 페이스, 주정부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추간 법안을 발의를 해버렸습니다. 주 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비트코인 100만 개.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앞서 BP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주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을 위한 법안 논의 움직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긍정성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리스크를 통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폭적인 그런 흐름들도 포착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내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